36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다가 또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소식이 새롭게 들어오면 또 네. 여쭤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인데 일단 재보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대진표가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 상황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남까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전 국토가 파란 네. 물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경북을 제외하군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봉신 대표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판세. 판세요. 지금 판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국민의힘은 경북은 이길 것 같고요. 경북. 예. 경북지사. 예. 네. 경북지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2개,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몇 개죠? 예. 뭐 하여튼 15개.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금 2개, 합쳐져서 제주. 하나잖아요. 네. 호남이 2개죠. 그래서 전북하고 전남, 광주가 있으니까 둘. 전남, 제주. 광주, 예. 그다음에 전남북. 수도권 3개. 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충청 4개. 충청 4개. 네. 예. 그다음에 대구하고 강원. 이렇게 예. 따지면 12개 정도가 지금은 여론에서는 우세입니다. 예. 여론에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음. 그리고 나서 부산, 울산, 경남은 아무래도 이제 격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은 지금까지는 전재수 의원 뭐 상당히 강세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이 확고한 강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격전지 중에서 이제 네. 서울도 격전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울도 격전지가 네.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죠. 최근의 조사에서 좀 이제 격차 좁혀진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형 자체가 뭐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아무래도 보수 우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 PK하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TK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TK가 더 보수 우세여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물 경쟁력에서 좀 후보의 개인기가 뭐랄까요, 브랜드 파워에 플러스돼서 나타나고 있는 김부겸 효과가 일종의 태풍의 눈처럼 돼서 이쪽은 지금은 우세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하고 대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대구, 부산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오히려 대구 아니겠느냐. 참 묘하게. 서울, 부산, 대구 중에 만약에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는 대구다. 대구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역결집이 일어나는 곳은 PK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안방을 내주지 않습니까? 예. 안방을 내주고 심장이 이제 파란색으로 물드는데 예. 여기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진주를 구축하자라는 만약에 보수의 결집이 있다면 그건 PK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그렇게 되면 경남 같은 경우 격전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박빙, 백중세가 예상이 되고 부산도 사실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산은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가 일부 잔잔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하정우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대통령 후광 효과,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지원들이 하정우가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전재수와 함께 이게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봤더니 지역민들은 이건 그냥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보수세가 세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진짜로 PK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으로서는 12대1 격전지 3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나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전을 해서 일부 가져간다면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 위상을 비교적 작지만 지킬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격전지 전패가 된다. 그러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 될 거고요. 그런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에 나온 문화일보라는 특수성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양당 후보가 43.9 대 43.7, 0.2%포인트 차로 초접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분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보시는 이 맥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여기 이제 유무선 ARS 조사입니다. 네. 요게 J2 인사이트 랩이 조사를 했고요. 24, 25일 조사를 했습니다. 의뢰처가 이게 좀 나온 지 좀 얼마 안 돼서 네. 어디서 의뢰를 했느냐? 네. J2 인사이트 랩 자체 조사이네요. 여론조사 자체 조사. 전문기관 J2 인사이트 랩 인사이트 자체 랩이 조사. 24일에서 25일 예, 비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선이 25%, 무선이 75%가 돼서 네. 유무선 비율이 이렇게 75대 25, 25대 75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광역시에서 유선을 섞는 걸로 치면 조금 많이 섞었네요. 예, 이거는 뭐 조사 기관이 네.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건 요 조사 설계에 대해서 뭡니까 여시민은 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봤던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 및 수행 측 지금은 이제 자체 조사니까 수행한 측에서 네. 뭐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재수 43.9, 박형준 43.7이면 거의 같은 수치예요. 같은 수치다. 예, 43.9, 43.7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을 25% 정도 섞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정도로 섞는 거는 읍면 지역에서의 그 추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섞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거는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읍면 지역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아주 그 부산은 그래도 대한민국 2대 도시로서 큰데 이렇게 따지면 유선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사의 특성을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유선이 좀 많이 들어갔다, 25%가 들어갔다. 네.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무선 전화,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잘 안 받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예, 예. 투표장에 다 나온다면 이렇게 박빙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부산은 실제로 예.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그렇죠.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2024년을 한번 보시면은요. 당시 어떤 유튜버 분들은 부산이 뒤집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18석 예. 중에서 뭐 9석 이상 먹는다. 그래서 뭐 PK가 다 뭐 뒤집어졌다. 네, 파란색이 됐다. 예, 뭐. 파란색이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개표 결과를 봤더니 부산에서 전재수 한 석 먹었습니다. 부산 북갑. 맞습니다. 나머지 다 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 적어지는 의석이 적어지는 네.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부분이고 마음 한켠에는 이 부산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세상과 담쌓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아는 사람만 받으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 조사 결과하고 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또 하나 보여줄 지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유선이 25% 들어갔다라는 뜻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